다시 임은정 검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검찰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해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러면 우리 경찰님께서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네, 계속해서 5명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 이해 충돌이 없는 마약 수사를 해주면 어떻겠냐. 네. 그러니까 임은정 아이고. 검사 인식에는 검사 한 명에 수사관이 5명 정도 있거든요. 그 네. 식구들이 실무관하고. 네. 그래서 당신이 경정이니까 한 5명 꾸려가지고 여기 와서 마약 수사하고 나를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 모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더 이상 얘기하고 네. 싶지 않다 이렇게 통화까지 했는데 대단해요. 이 집념이 기어이 저를 끌어들여서 네. 예, 뭐 킥스도 안 주고 수사 정결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제 동부지검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으로 복귀를 한 백혜령 경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고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고생 좀 표정이 했습니다. 별로 안 밝으셔요. 고생 좀 했습니다. 어떤 고생이 제일 심했습니까? 이 동부지검에 저를 끌어들인 이유가 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끌어들여 놓고 이 실체 없다, 혐의 없다, 결과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잖아요. 네. 이거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기에는 네, 백혜령 경정이 그동안에 워낙 얘기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백혜령 경정 불러가지고 마치 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털면 국민들이 이제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설 특검을 출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검찰주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대검 노만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주의자들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뭐 장관께서도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제대로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된 공작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어떤 공작을 했습니까? 이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검찰 게이트라는 겁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들이 100여 가지를 제가 이번에 적시를 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제시도 했어요. 너무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검찰은 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정치검찰 뭐 이런 수식어들은 뭐 여기 될 게 아니죠. 그럼 백경정님이 맨 처음에 가실 때 이것은 검찰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합수단이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25년 6월 10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상설특검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됐으니 이 특검을 임명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나서서 대검에서 이 합수단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대검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꾸린 합수단 아니에요? 불법 단체인데 그냥 불법 단체가 아니고 이 합수단을 꾸린 구성원 전체가 심우정, 노만석, 그다음에 마약기획관이 신준호, 그다음에 합수단장이 윤국권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이 불법 단체 해산해야 된다. 수사 진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범죄자들한테 수사를 맡겨가지고 셀프 수사를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이 합수단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 기조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누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이제 물론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문정 검사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골 있고 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검사를 우리가 알아왔기 때문에 뭔가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가서 하시기 전에 이문정 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동부지검장 할 때. 뭐 그 전에도 인연이 있어서 몇 예. 번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고 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느끼신 거예요? 아, 이분이 정의롭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은 제가 높이 사봤고요. 예. 그 부분에서 존경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볼 줄 모르고 증거를 음미할 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기획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저한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저한테 들먹이면서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검 감찰관이었는데 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사권을 부여했어요. 검사 직위를 줬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감찰 권한도 있고 그러면 인지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은 무슨 업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백경정님 보시기에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어허. 근데 또 이문정 검사장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백혜룡 경정 수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얘기하는 수사는 검사든 수사관 경찰관이든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이 모든 게 비유예요. 옛날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어떤 사안을 끌어와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비유만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하는 것은 그건 수사 실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되겠나 처음부터 좀 삐걱삐걱 됐는데 얼마 동안 계신 거죠? 제가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동안에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화 2번 정도 했고요. 2번. 예. 저를 제가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예.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였으니 기록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 그것조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킥스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킥스를 사용하게 못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착수를 할 수 없는. 뭐죠? 전자사법 시스템입니다. 예. 모든 수사는 전자 문서로 작성을 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킥스를 사용 못하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착수를 못하는 거예요.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에서 23년에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기록들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리고 합수단으로 끌어들였으니까 합수단이 어떤 검사와 어떤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록도 합수단에 수사한 것을 공유를 해야지 같이 협업해서 수사하라고 끌어들여놓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행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를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는 그 신의가 있다고 백혜룡 경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거짓말인 것이죠. 저를 매장해서 이문정 검사장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검사장이 됐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국회에서도 이문정 검사장이 라쿠라쿠 침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문정 검사장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집이 멀어요. 제가 출퇴근이 5시간 걸립니다. 또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출퇴근하다가 일을 못하니 우리 휴식 공간도 없고 그러니 뭐 간이용 침대 좀 구입해달라. 이문정 검사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게 뭐 얼마 되는 세금으로 것도 하는 아니고. 건데
거기 수사관들 팀장 3명인가 4명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임은정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했으면 검사장의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정도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쓰럽고 불쌍하긴 한데 그 곳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백혜령을 매장시키면 투표가 올라가겠죠. 그것을 제가 임은정 검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끌어들여서 끌고 가게 되면 이 결과로 이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데 제발 그런 인연 만들지 말라. 나 절대 당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백경정님하고 함께 일하신 분은 몇 분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 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찰의 합수본? 네. 합수본이 동부지검에 네.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탑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쪽이 몇 명입니까? 30명이 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백경정 팀이 5명. 저 포함해서 5명. 어. 근데-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건 안 되죠. 차단을 시켜놨어요. 층을. 제가 다닐 수 없게 백혜령 경정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주차장 1층 밥 먹으러 다닐 때 그리고 씻을 수 있는 14층 그리고 사무실 있는 10층 외에는 검사장실로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합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 검찰 쪽 합수단 단장은 차단시켜놨어요. 누굽니까? 검사였습니까? 검사야. 검사장이 네. 임은정 검사장이 처음에는 예. 윤국권 부장검사가 예. 합수단장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저를 그 동부지검 합수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부장검사 한 명을 거기다 이제 새로 부임을 시켜서 일단 그거는 얘기가 안 되네. 백경정을 보냈을 때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수단장이 검사장이면 검찰팀, 경찰팀 붙여서 회의를 계속 해야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봤고요. 합수단 얼굴도 못 봤고 합수단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단 한 개도 그건 말이 안 되네. 공유받지 못했고 수사를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차단시켜 놨어요. 그걸 언제 느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당장 때려쳐야지. 그때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합수단에 파견 명령해서 협업해서 수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대통령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그렇죠. 수사 개입이 되니까. 공격 예.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미리 방송 약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15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제가 방송 약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경찰 지휘부에서 15일자로 발령을 내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몇 군데에서 제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 가실 때부터 이건 대통령이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을 받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수단에 파견 보내서 기존 합수단과 협업해가지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라. 지휘고와 성역 불문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 지휘부 대검에 있는 검찰 지휘부가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마약 게이트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그 카르텔이 권력기관 카르텔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발령을 내는데 강제로 냈다면 갑자기 저 혼자 그 백혜룡 경정이 파견 가기 전에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낸 게 아니고 저 혼자 발령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이렇게 하니 지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겨우 8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4명을 추려가지고 제가 꾸려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임은정 검사장 2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사석에서? 사석에서 만나게 됐고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그분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마약 게이트에서 의논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 없어요. 예. 이걸 제가 지금 이문정 검사장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를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만두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1월 14일자로 1월 14일자. 그러면 이제 두 달 돼가네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이문정 검사장도 어쩔 수 없는 검사다, 어쩔 수 없는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뼈 아픈 게 뭐냐면 그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오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순식간에 돌아섰잖아요. 그게 국민을 순식간에 배신할 수 있는 그 배경이 그 동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이문정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든 기소청장이 되든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그동안에 이문정 검사장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 상징성이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개인의 영달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게요. 여러 가지가 아쉽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백혜령 경정이 갔으니 이제 뭔가 좀 마약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문정 검사도 있고 우리 백혜령 경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의하게 만든 그런 상실감 이런 두 가지가 참 아쉽습니다. 저도 이문정 검사장의 상징성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계속해서 이문정 검사장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파견 명령 있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저하고 교감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를 자꾸 동부지검으로 끌어들여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이서 이 마약 게이트 관계없이 그냥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냥 마약 수사를 일반적인 마약 수사를 좀 해달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마약 게이트를 외친 사람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절대로 다시는 합수단에 끌어들이지 않기로 약속을 해달라, 맹세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과 맹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25년 8월 22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저는 당신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손절하겠다. 대신 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 꺼내지도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만석 그 검찰총장과 이렇게 그다음에 대검 마약 조직부장, 마약 기획관 이들하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저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대검 마약 기획관이 김현실, 신준호 그런데 신준호 차장검사가 지금 정부총합 마약 합수단에 본부장으로 가 있고요. 김현실 마약 기획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약계 덮어서 승진한 사람인데 이문정 검사장하고 부산 남성여고 동창이에요. 예. 친구예요. 예.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당신하고 이문정 검사장하고 마약 기획관인 김현실 차장하고 친구인데 이게 지금 대검하고 동부지검하고 협업해가지고 자꾸 백혜령을 공격하면 나중에 내가 이것도 언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경고도 했는데 이 상태를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자초한 거다. 아무튼 이제 근황도 궁금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뒤로 이문정 검사랑은 한 번도 통화 안 해봤습니까? 네, 통화한 적 없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비난 메시지를 내면 예.
언론 기자들이 뭐 수십 번 보고 전화를 이제, 해요. 그러면 예. 저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이 검찰의 전원 무혐의 발표라는 허망한 결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00kg이 넘는 마약이 국가의 관문인 공항을 버젓이 통과했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커녕 외압을 폭로한 경찰 간부만 역으로 처벌받게 된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단은 한동훈, 이원석 등 핵심 인사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다시 검찰이 조사하고 모든 수사권을 통제하며 검찰이 검찰에게 면죄부를 선물한 사건. 이게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대통령실과 김건희 일가의 연루 의혹까지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수사 외압을 용기 있게 폭로했던 백혜룡 경정에게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물어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내부 고발자를 확증 편향자로 낙인 찍어 입을 막으려는 검찰의 비겁한 행태입니다. 이 행태를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진관 판사, 정의를 외치는 그가 조이대의 사법부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면 법의 국죄고 이진관 같은 정의를 외치는 이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김용민 의원의 외침입니다. 수사 결과는 말 그대로 답정너였습니다. 밀수범들이 세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돌연 번복하자 검찰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며 공무원 연루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20kg이 넘는 마약이 조직적 비호 없이 공항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외압의 실체는커녕 마약의 유입 경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오로지 백혜룡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지휘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실망도 큽니다. 개혁의 상징이라던 인물조차 결국 시스템 안에서 똑같은 검사일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백혜룡을 수사팀에서 쫓아내고 단독으로 무혐의를 발표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자를 제거해 질문 자체를 없애려 한 치졸한 수법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이 거대한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심우정, 이원석 등 검찰 수뇌부가 얽힌 이 사건을 조직 내부의 판단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과거 한덕수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상설특검을 즉각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특검만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마약 게이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느 방송 가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마약 수사 놓고 백혜룡 경정이 반발하고 있는데 네네. 임은정 검사장은 왜 검사 편이 됐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일단 백혜룡 경정의 가장 큰 우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외압 사건 관련자들이 저 합수팀인가요?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외압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임은정 검사를 쥐고 계속 백혜룡 경장과의 관계를 이간할 가능성도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장이 이걸 잘 돌파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과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사실상 워낙 큰 사건이라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관심을 가질 만큼 중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저 백혜룡 경정 투입시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뭐 사실상 마약상이 그 대통령이 된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마약상이. 윤석열 부부가 이게 그렇지. 주범이라면 예. 마약상이 국가를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지금 흐름이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얼마나 크고 깊을까 이 세력이 이런 걸 봤을 때 이 집단을 다 드러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관련된 자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쪽에서 좀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은정 검사 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이 검사 집단 자체가 이 수사를 그렇게 맹렬하게 할 만한 동기가 있을까 하는 점도 조금 의심할 만한 대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검찰 집단이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예. 니들이 뭔데?
예, 이러면서.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수사를 주도했던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백혜령 경정이 와서 주도한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혜령 경정을 파견했고 그쪽으로 백혜령 경정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가장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백혜령 경정의 외압 관련자들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로 그 의혹이 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예. 그러면 잘라내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중심축에선 배제를 하고 네. 백희룡 경정의 권한을 좀 키워주는 쪽으로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혜룡 경정이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멋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이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능력과 그리고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사 집단 그리고 심우정이가 급조한 그 합수단에서 네. 그냥 백혜룡 경정을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하고 이래 버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네. 임은정 검사에 대한 그런 실망감을 표출하게 되는 건데 지금 임 검사장은 도리어 이들에 대해서 리스펙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정의로운 해결 해법을 기대하면서 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참 깝깝한데 일단 수사관 5명을 배속하는 게 모욕적이라는 건 뭡니까? 경정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니까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차원의 얘기입니까? 우리 안 그래도 이경 에디터가 통화를 하셨는데. 제가 통화를 했고 네. 안 그래도 지금 모욕 주지 말라 그게 뭔지 몰라서 제가 그 뒤에 바로 질문을 했어요. 네. 왜 모욕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제가 몰라서 여쭤본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경찰 30년이라 경정이긴 하지만 부하 직원들이 지금 60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합수분에 들어가서 합수단에 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검찰의 지휘 하에 내 밑에 5명만 주고 그거를 수사를 하라는 것 자체가 나는 상당히 모욕적이었다. 그건데 근데 그 전에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이거 인원만 적게 주는 것이 모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명확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합수단이 꾸려진 것부터가 이분은 뭔가 잘못이 됐다고 계속 항의를 했다라는 말이 전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종편 같은 걸 보면은 어떤 공격 포인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봐라. 백혜룡 경정 언급해서 직접 보낸 게 이재명 대통령이지. 그랬더니 임은정 동부지검장하고 둘이서 싸우는 형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임은정 지검장도 팩트 체크를 했고 백혜룡 경정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백혜룡 경정을 언급하기 전에 이미 6월 달에 당선이 됐죠. 근데 7월 달에 먼저 임은정 그 동부지검장이 먼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만성 대검차장한테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계속 회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뭐라고 하냐면 노만석 대검차장이 먼저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래서 얘기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된 건 아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검찰 내부에서 왜 백혜룡 경정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는지 그건 본인도 모르는 사실인 거고 검찰 내부를 좀 더 우리가 취재를 해봐야지 아는 사실이다라는 거는 팩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했냐, 누구 아이디어냐,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는 건 사실 좀 비본질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마약 사건이 백혜룡 경정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김건희 일가부터 관세청 모두가 다 짬짬이가 돼가지고 일으킨 마약 사건이냐 아니면 백혜룡 경정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냐 실체가 뭐냐 이건데 이건 얘기 없고 그냥 주변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적당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매트리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라꾸라꾸가 없어서 수사 못하겠다. 이거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거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느 쪽이 옳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형사정보시스템 킥스 있죠. 그걸 열어달라는 게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화 확인한 거 통신기록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절차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돼서 지정을 해달라. 그게 요구가 2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개 다 되지 않았다. 본인이 수사를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이문정 지검장은 왜 안 했다고 그러나요?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저는 못 확인을 받았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쪽 그거는 주장하고 해봐야 된다. 저쪽도 그건 해봐야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10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본인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1층 로비 그리고 샤워장이 14층 지하 주차장밖에 이동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 막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문정 지검장이 이제 8층에 있었는데 거기도 막혔다. 합수단이 모여 있는 곳이 11층이었는데 거기도 막혔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5명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등포 제2형사과장인가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가 60명인지 모르겠는데 형사과 전체 60명인지 자기가 지휘하는 게 60명인지 모르겠지만 60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어떤 마약 사건을 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고 네. 실제 어떤 사건은 간초란 몇 명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60명을 다 가져와야만 모욕을 안 당하는 거고 이러면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그건 잘 그렇게 모르겠어요. 해석하시면 안 될 것 아니, 같아요. 그게 60명을 모르겠어요. 다 주지 않아서 내가 그렇다는 것이 네. 아니고 나는 검찰이 60명을 지휘하는 정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5명이 아니 워딩이 그러니까 그래서 네. 모욕적이라는 거는 좀 공직자로서는 엇나가는 보통 발언 같은데요. 형사과에 보통 그 6개 정도 그 수사팀이 있거든요. 네네 걔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네. 수사팀이 보통 한 7, 8명에서 최대 많으면 10명까지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대략 5, 60명 정도가 과장 밑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사실 요건 좀 제가 좀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 중령님 같은 경우는 대대장이에요. 400명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사단에 가서 참모를 하시게 되면은 그 예하에 들어간 사람은 3명, 예, 뭐 개원까지 탈탈 떨어서 4명, 5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합참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실무자죠. 예, 실무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이제 커피 마시고 커피 따르고 이제 또 그 워드 쳐야 되고요. 만약에 손님 오면은 본인이 직접 내가야 돼요. 이렇게 차 같은 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 5명이어서 모욕적이라는 건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뭐가 있느냐? 킥스 열어주지 않았다는 점 하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확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한 확보를 막았다는 점은 이건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김건희까지 연결이 된 어마어마한 뭐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들어왔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들어오는 과정에 세관 공무원들이 적지 않게 관여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막혔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 자꾸 용산이라는 말이 거론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통령실에 가서 영전을 했다라는 거. 이거 당연히 대통령이 개입했나 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 이 사람들이 용산을 거론했겠냐고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이 좀 애매하게 끝난다고 있다는 점은 사실 이문정 검사답지 않죠.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5명인가가 다 복귀를 했대요. 지금 이미 진작에 그 백혜령 경정 혼자 있다는데 이게 무슨 상태인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사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약간의 주장과 정치 공방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정치 공방만 하고 있으면 아니 그 대통령이 받아야 될 부담도 만만치 않고 또 국민들이 괜한 걱정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윗선에서